자, 왼쪽 내용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NCR 적을 것이고, 중복에 대한 성질은, 보관하면 적어 놓을까?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 끝나면 개념 노트 하나씩 인쇄를 해줄 것이니까, 요 놈이 NCR하고 곱하기 R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합의 성질은 NCR은 NCn-R이란 거. 아는 사실. 그 다음에 NCR은 n-1시 R-1 더하기 n-1시 R이라는 거. 고1 때 했던 내용들입니다. 헷갈리면 뒤에 공부를 하면 요것들이 좀 더 쉬워질 거니까 그때 가서 2항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2항 정리하면서 이 공부를 할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중복조합의 정의입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이야. 뭔 말인가 싶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방법. 그래서 이 서로 다른 n개의 말을 문장 개념으로서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거를 중복 순연할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n개의 종류라고 봅니다. 종류. 근데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이 있단 말이야. 물론 하나만 있는 것도 있지만 귤들이 있단 말이야. 귤들, 사과들 이렇게 있어. 그러지? 사과들, 바나나들 이렇게 있단 말이야. 됐니? 그렇게 말을 하진 않지만 요거에서 중복 허락해서 내가 과일 5개를 선택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귤 사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얘를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고 NHR이라고 쓸 거야. 이 H라는 것은 문자에서 갖고 왔겠지. 동종의 이런 뜻을 갖고 있는 호모지니어스인가? 호모지니어스 알아? 동종의 이런 뜻이야. 동일의 이런 뜻이라고요. 여기서 갖고 온 것이 중요한 뜻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쓴다 이거지. 얘를 우리는 계산을 하기 힘들어. 그래서 얘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봅시다. 얘를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로 바꿔 쓸 거야.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 얘 대신에 우리는 지금 nr 빼기 1 뒤에 r 이렇게 공식을 외운다고 해. 얘 대신에 이걸 쓸 수는 있겠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 r 대신에 n-r을 쓸 수도 있겠네. n-1을 쓸 수도 있겠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시 n-1을 쓸 수 있었단 말은 얘가 식이 n-1 플러스 rc n-1이란 소리가 되겠네. 원래는 그러잖아. r하고 n-1이라고. n-1이 하나고 r이 하나야.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단 소리야.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식을 이렇게 주로 쓸 건데 왜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할 거라고. 문제를 쓰다 보면 문제가 가장 심플하게는 이렇게 나오면 바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될 거고 혹시 내가 이것이 안 나오면 개념상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되시죠? 그래서 쌤이 지금 과일 얘기를 했으니까 과일 가게로 가겠습니다. 됐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서로 다른 N 종류가 있지. 과일 가게에 과일이 3종류밖에 없을 수는 있지. 3종류밖에 없을 수 있고 나는 몇 개 살 수 있어? 100개 살 수 있겠지. R은 1개 살 수 있겠지. 이 R은 N하고의 크기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중복 허락했으니까. 순열과 조합은 당연히 여기에서만 얘기하겠지. 5명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작거나 같았다는 룰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룰이 없다 이 말이에요. R이 더 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3H5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또 문장을 바꿔볼게요. 문장을 과일 가게 세 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내가 5개를 골랐다 이 말이에요. 세 종류 5개네요. 5개 했어요. 여기서 알개라는 것은 개수적인 부분이네. 개수. 내가 과일 5종류를 사는데 귤, 사과 이렇게 샀어. 5개 샀어. 귤, 사과, 귤을 샀어. 뭐야, 똑같은 말이잖아. 내가 고를 때 5개를 고를 때 귤을 다 고르고 사과를 고를 수도 있고 사과 고르다가 귤 고르다가 사과 고르다가 귤 고를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어째? 똑같은 말이 되네. 순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총 5개를 산 거야. 총 5개를 샀는데 어떻게 5개를 샀냐면 A 과일이 있고 B 과일이 있고 C 과일이 있다. 5개를 산 거야. 개수만 확인한 겁니다. 근데 몇 개씩 살 건지에 대한 얘기야. A 과일을 0개 살 수 있을까? B, C 남았으니까. 합이 5니까. 과일 가게에서 내가 지금 오렌지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해. 뭐 안 고르겠지. 연계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서 A, B, C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주로 나옵니다. 주로 나올 거고 나는 앞으로는 얘를 이렇게 작성할 거야.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쓸 거야. 자, A, B, C가 똑같은 룰이면 A, B, C 다 쓰긴 써야 돼. 원래는 써야 되는데 쌤 하나만 쓰겠다 이 말이야. 똑같은 룰이면 똑같은 조건이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A 과일이 있고 A를 과일이라 생각하면 사실 A에다 수를 넣을 거잖아. A, B, C에다 수를 넣을 거잖아. 실은 내가 A, B, C를 과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A를 샀고 A를 샀고 A를 샀고 A를 샀고 C를 샀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요런 생각이 한 가지 케이스를 적어준 거야. 그런다고 하면 내가 A를 샀고 A를 샀고 C를 샀고 A를 샀고 A를 샀어. 어쩐다고 얘는? 같은 말이라고요. 얘는 같은 말이라고요. 뭐 이렇게 된다 하면 굳이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겠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거 중요한 사실이야. 우리는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A, B, C를 순서를 정해 놓겠다 이 말인데 내 마음대로 진짜 A를 먼저 사고 B를 다 2번째 사고 C를 3번째 사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어떤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A는 뭐가 되는 거고 A는 4가 되는 거고 B는 0이 되는 거고 C는 1이 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을 거야. 꽤 많이 있을 거야. 다시 돌아가면 A, B, C 3개를 사서 총 개수가 5개가 될 거고 중복을 허락해서 음이 아닌 정수 조건이 붙으면 이러한 식을 3H5로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지만 우리는 문제가 요렇게 써서 요렇게 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중복조합의 일반항적인 개념이 된다 이거야. 일반항이라 보다는 일반식이 조금 맞긴 하겠네요.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아요. 일반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우리가 중복조합을 갖고 문제를 풀었는데 중복조합이 아니라 문제를 풀었는데 이러한 식의 꼴이 나왔어. 아 이건 중복조합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야. 개수가 5개가 나왔어. 개수적인 생각. 그 다음에 조건을 봤더니 의미 아닌 정수 0부터야. 이게 말이 편하다고. 0부터야. 그럼 중복조합이구나. 그러면 식을 이렇게 뽑아낼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여기 있는 3은 누구야? A, B, C 문자 3개. 여기 있는 5는 누구야? 여기 있는 개수 총 개수가 5야.
이게 헷갈립니다. 3H 식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라 적었단 말이야. 그럼 이게 3A 중복조합인지는 알겠어. 0부터 하니까 중복조합인지는 알겠어. 얘를 3H5로 쓸 거야? 5H3으로 쓸 거야? 요게 헷갈린다고. 이해됩니까? 요게 헷갈려요. 실제로 많이 헷갈려요.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 5개를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마무리 짓고 갈게요. 자 식을 이렇게 적었더니 요게 하나의 케이스지. 오씨 너무 진한데 이거는. 이게 하나의 케이스라고. 다시 말해서 얘를 만족하는 놈 한 가지지 얘가 전부 다 쓴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를 A, B, C 문자 3개인 방정식의 하나의 해라고 볼 수도 있겠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3H5라는 것은 3H5라는 것은 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적인 개념이 되겠네. 내가 얘를 일반식이라 말했고 얘의 해의 개수가 되겠다 이거지. 실제 재놓고 방정식을 풀어라 나오면 해의 개수가 중복조합과 연결이 되는 거고 문제를 풀어라 했더니 내가 이런 폼이 나오는 거야. 그럼 방정식 해로 요 경우의 수가 떨어졌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문장을 좀 내가 바꿔볼게요. 사탕 5개를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는 사탕 5개를 3명한테 나누어 줍니다. 그럼 3명을 A, B, C라고 본다면 A 너 몇 개 받았어? B 너 몇 개 받았어? C 너 몇 개 받았어? 개수적인 내용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에 문장이 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사탕을 5개인데 A가 사탕을 내가 5개 놔뒀단 말이야. 놔뒀어. A 와서 가져가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사탕을 고르고 있으면 사탕의 종류가 다른 거야. 물론 우리들은 사탕이 같더라도 고르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 그래서 같은 건 없어요. 세상에 같은 건 없어. 알겠니? 내가 나누어 주면 좀 다른 개념이지. 내가 너 예쁘니까 어떤 예쁜 걸 골라줄 거 아니지. 나는 그냥 무조건 주겠지. 됐니? 세상에 같은 건 없어. 그래서 이게 개수적인 개념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같은 종류인지 아니면 개수만 얘기를 하는 건지 의미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는 사탕 5개가 같냐 다르냐는 말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야. 정확한 같은 사탕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러한 표현이란 말이야. 개수적인 부분이라는 거지. 또 뭔 말이 없냐면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준다는 말이 없어.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눠줄 거야? 0개 이상씩 나눠줄 거야? 적어도 하나 줄 거야? 이 말이 없다고. 이 말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 말은 명시가 안 될 수도 있어. 안 될 수도 있다. 그 문제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문제 속에서 0개 받을 수 있는 건지 1개 이상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 나는 말이 없다고 하면 0개 이상을 보고 있어. 말이 없으면 0개 이상. 대부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적어도 1개 이상. 적어도 하나. 이렇게 말이 있거나 가로 넣어놓고 뭐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들이 명시가 됐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자, 0개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안 나온다가 아니라 그러면 요 식을 어떻게 뽑을 수가 있겠냐면 요거를 3명이니까 A는 너 몇 개 받았어? 너 몇 개 받았어? 너 몇 개 받았어? 해서 5개를 받았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리고 A 조건은 0부터가 되겠다. 이 말이지.
자, 위의 식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러면 문장이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식을 이렇게 적고, 아, 이거 중복조합이구나 생각해서 3H로 쓰냐, 5H3으로 쓸 거냐,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이 사탕을 내가 이렇게 하나씩 준다고 생각하면, 자, 사탕 하나를, 이 5라는 사탕 5개가 있을 거 아니야? 사탕 하나를 A한테 줬어, A한테 줬어, A한테 줬어. 이렇게 되겠지. 누가 중복이 되냐면 A가 중복적으로 나온다. A가 중복적으로 나온다 이거지. 됐어요? 위에서 말했잖아. A, B, C를 중복을 허락했는데 누구가 중복해? A가 중복이 됐어. 얘네들이 중복이 된 겁니다. 3H5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됩니까? 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줄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g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 얘를 전개를 하면 항의 개수를 풀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다. 우리가 개수는 하는 게 나오는 거지. 이제 과거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지. 전개를 하란 말은 당연히 없겠지. 항의 개수만 구하라는 거고 얘에 대한 개수까지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좀 어렵지만 아직은 어렵지만 전개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얘를 일일이 다 쓴다는 것은 무리겠지.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에 대한 것은 얘에 대한 하나의 항을 적어보면 항이 어떤 식으로 적어졌을 거냐면 x의 a제곱, y의 b제곱, g의 c제곱 이렇게 적어졌을 거라고. 그러겠지. 하나의 모든 항을 딱 보면 일반적으로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 됐지?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이 a랑 b랑 c랑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지. 그러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놈은 조건이 뭐야? a가 뭐부터야? 0부터야 1부터야? 0부터겠지. 항이 안 보이는 것도 있잖아. A는 0부터다 이거지. 그럼 5개를 A, B, C의 개수가 A의 수가 X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X 이게 중복이 되는 거라고. 한번 이해됩니까 지금? 자,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생각은 일반식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위를 쓸 때 이렇게 썼단 말이지. 내가 A, C를 하나 적었었고 A를 적었는데 이 두 가지가 어쩐다고? 같다고요. 같다는 말은 규칙이 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똑같은 놈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 이거지. 똑같은 애를 규칙에 의해서 쉽게 표현을 하자 이 말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시 말해서 이렇게 뒤집히지 말고 A를 무조건 먼저 쓰자 이거지. 무조건 A를 쓸 거야? 무조건 C를 쓰자 이거야. 룰은 정해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 A를 쓸 건지 Q를 세 종류가 있으면 내가 Q를 먼저 먼저 살 건지 사과를 먼저 살 건지 이거는 룰만 정해줬다 이거야. 내가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 C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먼저 선택하고 두 번째를 어떤 걸 선택하고 세 번째를 어떤 걸 쓸 건지는 룰은 정해줬다 이거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A, B, C로 넣으면 첫 번째 A를 놓고 두 번째 B를 놓고 세 번째 C를 놓고 하다 이거지. 이게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A, B, C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A를 살 건지에 중요한 거야. 그 개념을 뭐라 놓을 거냐면 칸막이라고 놓을 거야. 칸막이. 나는 총 몇 개를 살 거야? 5개를 살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살 거라고. 이해되니? 내가 5개를 살 건데 여기다가 뭘 놓을 거야? 칸막이를 놓을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 나와볼게요. 하나 이렇게 놨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으면 A 과일은 2개, B 과일은 1개, C 과일은 2개 이렇게 샀다 이 말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어차피 과일 순서는 내가 정해놨을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샀어? 4개, 0개, 1개를 샀네. 위에 4개, 0개, 1개 샀지. 뭐 어떻게 넣으면 돼? 4개, 0개, 1개. 요 말이 되겠네. 첫 번째 칸막이까지는 몇 개를 샀고? 4개를 샀고, 첫 번째 칸막이와 첫 번째 칸막이 앞까지가 첫 번째 A를 산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칸막이 안에가 두 번째 산 거고, 두 번째 칸막이 오른쪽이 세 번째를 산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요놈의 식은 요것도 가능하겠네. 요것도 이건 가능하겠지. 첫 번째 0개, 두 번째 5개, 세 번째 0개. 자, 그러면 얘를 어떤 개념이 되는 거야? 동그라미 5개와 일자 2개를 지금 나열하는 개념이 되겠지. 나열하는 개념이 되겠지.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야? 7C2 또는 7C5가 되겠네. 그러겠지? 7C2 또는 7C5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 5개는 그 전에 5개의 개수적인 개념이고, 칸막이 몇 개야? 2개. 왜 칸막이가 2개 있냐? 이 말이야. 칸막이가 2개인 것은 A, B, C로 구분하는 칸막이 2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세 종류였잖아. 그러지? 그러면 요 식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3H5에서 출발을 한 거잖아. 그럼 이 5개는 어떻게 나온 거야? 이 5에서 나온 거야. 이 2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이 3에서 나온 거지. 됐니? 이 7은 어떻게 나온 거야? 2개를 합한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요 식은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적어도 되겠지. 요거 C 2는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1 대신에 75로 적었다. 이렇게 식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위에서 말했던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야. 뭐가 돼? 요놈이 NHR이 N-1 플러스 RC 이거 바꿨을까? 뭐 관계는 없어. 위치상 바꿔 쓰는 게 조금 공식적으로는 좀 편해 보여서 그래요. 너 썼다면 놔둬도 돼. C 요놈이 N-1 요러한 식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요러한 식이 왜 이러한 식이 나왔는지 됐어요? 자, 우리는 지금 요놈 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실제 문제를 풀 때 얘는 얘들아 이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이놈을 이렇게 풀 거야. 어차피 요놈을 이렇게 가서 풀 거니까. 됐니? 이게 중복조합적인 생각이다. 요런 게 중요한 거라고. 그것만 이해됩니까 지금? 세 번째.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5개를 지금 3명한테 나눠주는 거 있어. 5개는 고정이야. 이 칸막이 놓는 위치가 중요한 거지. 칸막이 놓는 위치가 중요한 건데 칸막이를 어디다 놓을 거야? 사이사이에 놓겠지. 이렇게 놓겠지. 여기다 칸막이 몇 개를 놓을 거야? 2개를 놓겠지. 위에 그러면서 보면 사이사이에 지금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2개가 들어갈 수도 있었네. 다시 말해서 이 칸막이 5개 사이사이에 1개 또는 2개가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돼? 2개만 들어가겠네. 다시 말해서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A개, B개, C개, D개, E개, F개라고 보면 얘를 다 더하면 2가 나와야 되겠네.
이해됩니까? 여기에 개수는 몇 개야? A가 0개가 되겠네. 이렇게 썼더니 그러면 위에 있는 식하고 식이 달라졌네. 식이 달라졌잖아. 그러지? 뭐가 됐어? 6 H 2가 된 거죠. A, B, C, D, E, F를 중복을 허라해서 두 개만 고를 거야. A 이렇게 된다고. A, B, C, F가 중복이 됩니다. 헷갈린다 해서 너희들이 혹시라도 계산하다 헷갈리면 좀 수정작을 고민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면 돼. 계속 바꿔주면 돼. 그럼 헷갈리니까. 알겠니? 6H를 쓸 수 있는데 6은 어떻게 나왔을 거야? 6은 어떻게 나왔어? 총 5개인데 사이사이니까 하나가 는 거지. 6은 5 플러스 1에서 나온 거야. H 2는 어떻게 나온 거야? 3 마이너스 1에서 나온 거야. 됐니? 요놈하고 아까 뭐가 똑같았어? 3H5랑 똑같았어. 그러면 NCC가 아니라 NHR은 5 자리에 R이 들어가고 3 자리에 N이 들어가면 되겠네. R 플러스 1 H N 마이너스 1과 똑같더라 이거지. 자, 식을 보면 왜 똑같은지 몰라. NHR하고 지금 R 플러스 1 H N 마이너스 왜 같은지는 몰라. 사실 말해서 몰라도 관계는 없다 이 말이야. 몰라도 관계는 없다. 단 문제를 읽어서 내가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이런 식을 뽑을 수 있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문제는 같지만 다른 풀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고, 문제는 다르지만 같은 풀이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른 풀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여기 사이사이에 내가 2개를 넣을 거다 생각하면 여기 사이사이에 2개 넣는다고 여기서 총 2개, 여기 2개 넣으란 소리구나. 그러면 총 모양이 7가지구나. 72네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여기를 하나 2개 넣으란 소리는 여기 개수 합해서 5개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5가 되니까 3H5로 쓸 수 있겠구나 이 말이고, 나는 고지고대로 그냥 여기 개수 하니까 2개 나오도록 하면 그냥 6H2로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라는 거지. 이게 풀이마다 약간 너희들이 풀 때마다 그때는 이 생각이 뜨고 이 생각이 뜰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똑같은 생각일 수가 있는데, 알겠나요? 그래서 경우에서 풀이가 생각보다 풀이를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똑같은 식인데도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요게 좋고가 편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적인 성향이 있어. 나는 요게 좀 더 가까워. 그리고 내 길을 가는데 그 거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맨날 이 길을 가면 이 길이 편하다고 생각을 한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선생님 다양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똑같은 데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식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식의 일반식이 똑같은 모양을 갖고는 있다. 조건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자, 네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이제는 좀 늘려볼게요. 5부터 출발합시다. 그대로. 얘는 3H5야. 근데 우리가 고1 때 어떤 문제를 풀었냐면, 고1 때 얘가 0부터 출발하면 0부터는 좀 쉽지 않으니 1부터 가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1부터는 쉬워. 1부터 가려고 하면 여기다 뭘 더해? 1을 주면 되겠잖아. 이래 되겠지? 그럼 얘를 뭐라 써? A-, B-, C-로 적겠지? 다시 말해서 A, B, C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 A-, B-, C-도 하나가 결정이 될 거야. 식은 달리 썼지만 식은 똑같은 말입니다. A가 하나 결정되면 A-가 하나 결정될 거야.
A-의 개수나 A의 개수는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라고. 됐나요? 단 여기서는 이제 뭐가 돼? A-는 뭐부터다? 1부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풀었냐면 요놈을 총 8개가 있는데 순서로 쳐. 내가 총 8개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3명한테. 8개를 적어도 한 명씩 나눠줘. 그래서 칸막이를 어떻게 놨었냐면 칸막이들 사이사이에 놨었다 이 말이에요. 사이사이에 놨었어. 이 사이사이가 몇 개냐면 7개입니다. 7개 나온 이유는 8-1이야. 총 8개가 있으면 사이사이는 1개가 빠진 8-1C 2는 왜 2야? 세 토막을 내야 되는데 2번 하면 칼질했어. 2번 칼질하면 세 토막이 나는 거라고. 아니 칼질은 사이사이부터 할 수 있으니까 7C, 8C,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이 지금 똑같은 말이라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문제를 고1 때는 지금 요놈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고2 때 지금 우리가 여기 문제는 이 문제 밑에 문제가 나오는데 밑에 문제를 풀이를 보면 요놈을 이렇게 바꿔서 풀었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고1 때는 이렇게 바꿔 풀어, 고2 때는 이렇게 바꿔 풀어. 이게 의미가 없을 거고 두 가지 식이 연결되는 것은 알고 있대. 둘 중에 먼저 보이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 둘 중에 먼저 보이는 걸 사용하면 된다 이거지. 가까운 걸 사용하면 돼. 0이 기준을 잡으면 중복 조합을 갈 거고 1이 기준을 나오면 얘를 뭘 거야? 순열을 갈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는 둘 중에 똑같은 길이라면 요걸로 가는 것을 나는 추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복 조합 공부는 안 돼 대신. 알겠나요? 어떤 의미인지는 얘기 연상이 좀 편하니까. 왜냐면 요놈은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식을 바꿔야 돼. 근데 요렇게 간다고 하면 바로 식이 나오니까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중복 조합을 해석하는 방법이 생긴 거거든. 중복 조합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씩 넣어줘 가지고 조합으로 바꿔서 이론적인 해석을 한 거라고. 이해되니? 이게 원래 이렇게 있던 놈을 하나씩 빼버린 거야. 이렇게 하나씩 빼서 중복 조합을 만들었다는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중복 조합 문제를 0이 좀 힘들다고. 0이 힘들어. 중복한다는 게 힘들어. 근데 0은 아니고 개수를 추가를 시켜서 하나씩 더 늘렸다는 생각이 그래서 조합적인 생각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었다가 해석적인 거야. 알겠습니까? 예시를 들면서 좀 더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만 해석을 가볼게요. 자, 요걸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편할 수 있어. 내가 사탕 5개를 3명한테 나눠줬잖아. 그래서 3H5로 적었단 말이야. 그렇지? A, B, C라는 것은 사탕을 받은 개수고 5라는 수는 주고 있는 개수라고. A, B, C는 받는 사람들이고 5는 주는 개수고. 근데 이 문제는 명이라는 단어는 문제 속에서 명이라는 단어가 붙었고 5개라는 것은 문제 속에서 개라는 단어가 붙었단 말이야. 명하고 개는 단위가 달라질 수 있어. 3하고 5만 남아있어. 이해되니? 그럼 3하고 5를 3H5로 쓸 거냐 5H3으로 쓸 거냐에 대한 생각만 정립을 잘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3이라는 수는 받는 수였어. 받는 값이야. 사람 받았잖아. 받는 개수야. 5라는 것은 주는 개수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조금 언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N은 뭐라고? N은 받는 수예요. 받는. R은 주는 수고요. 자, 2번을 가볼게요. 무기명 투표. 뭔 말인지는 알지? 이름이 안 써졌어. 이름이 안 써졌어. 투표지에. 누가 찍은지는 안 써있어. 1번, 2번, 3번밖에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R명의 유권자가 있고 N명의 후보자가 있어. 그렇지?
5명의 유권자가 있고 3명의 후보자가 있어. 5명의 유권자, 똑같은 말이네. 3명의 유권자가 있고 5명의 후보자가 있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아니, 후보자가 5명이고 유권자가 3명이야.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우리 투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잖아. 후보자들은 투표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 이게 다시 말해 3, 5, 5, 3은 어디 들어갔을지 몰라. 됐습니까? 나는 모른다고 하면 뭘 어떻게 써야 돼? 일반식으로 적어줘야 되겠지. 그러지? 후보자가 받는 개수가 이 말이잖아. 후보자가 있을 거 아니야. 몇 명의 후보자? n명이 있을 거냐? 있으니까 x1, x2, xn명의 후보자가 받는 개수가 총 r개 이러한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됐니? 그랬더니 우리는 이놈을 NHR로 작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됐니? 그 누가 누구한테 주고 누가 받고 누가 주는 거야? 유권자의 표를 후보자한테 주는 거라고. R이라는 수를 N이라는 수에 줄 거라고. 그래서 NHR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됐니? 자, 이렇게 방정식으로 쓰면 깔끔해집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근데 모든 문제를 맨날 쓰고 가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외워버립니다. 근데 외웠는데 헷갈릴 수는 있겠지. 헷갈리면 다시 이렇게 쓰면 돼. 알겠나요? 문제풀이는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혹시 내가 오늘 그 설명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아까처럼 쭉 1번부터 4번까지 한 것 중에 고대도 1, 2번, 3번 내가 간단히 설명했고요. 1번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식 적는 것까지. 그 영상만 반복해서 보면 돼. 문제풀이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가서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거기에 대부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문장을 봤을 때, 내가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식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이라고. 됐죠? x란 집합이 있고 y란 집합이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1번은 달라 543 써도 관계없어. 543 써도 관계없어. 큰 놈이 넘어가는 것은 골라주기만 하면 돼. 5C3 이 대시션이 고1 때 했던 거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좀 어려워. 큰 놈이 크거나 같은 놈으로 간다 이거야. 자, 2번 문제에서 등호 이렇게 된 건 관계없고 3번 문제도 등호 이렇게 된 건 관계없습니다. 풀이는 똑같아. 네? 함수 형태만 다를 뿐이야. 개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함수에서 1, 2, 3에서 1, 2, 3, 4로 갈 거야. 화살표가 몇 개 갈 거야? 3개가 갈 거고, 화살표가 1, 2, 3, 4, 5가 몇 개가 받을 거야? 5개가 받을 거야. 그러겠지? 이 화살표 개수가 적고 5개가 많다 이거 개념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바뀌어도 관계는 없어. 여튼간에 3개의 화살표가 1, 2, 3, 4, 5가 받을 건데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면 뭐 다 다른 놈 받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받겠네. 케이스 하나를 적은 거야. 됐니? 자, 결론적으로 일단 생각하면 함수 개수는 받는 쪽에서 결정이 납니다. 가는 쪽은 당연한 거고, 가는 쪽은 하나가 무조건 가는 거고, 받는 쪽에서 개수가 발생할 건데 1이 받는 개수, 2가 받는 개수, 3, 4, 5가 받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 받는 개수의 합이 3개면 되겠구나라는 거야. 됐어? 그 받는 개수가 나오면 어디에서 오는지는 알아 몰라? 얘가 2개 받고 얘가 하나 받아서 총 3개가 나왔어. 그럼 이 룰에 따라서 올 거란 말이야. 이 2개는 요 2개에서 왔을 거라고. 하나는 여기서 왔을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 요것만 판단하면 어디에서 온지는 당연히 아는 함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이 받은 개수, 2가 받은 개수, 3이 받은 개수, 4가 받은, 5가 받은 개수가
총합해서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3H5로 작성을 할 거라고. 그럼 이 3은 어디서 왔어? 1, 2, 3 정의역 개수에서 온 거고 5는 어디서 왔어? 해서 공역의 개수에서 왔다고. 3은 보주는 거, 5개는 받는 거, 3H5로 계산이 될 거라 이 말이 되겠죠.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흐름 이해돼요? 지금까지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풀 때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애들이 이렇게 풀지를 잘 안 와. 풀다가 보면 맨날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다가 3H5를 써야 되는데 5H3에서 틀렸어. 왜 틀렸는지 생각하면 된다고 다시. 이해되니? 자, 29번입니다. 자, 1, 2, 3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 똑같은 함수야. F1이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고 크거나 같아. 이 말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네. 이 말하고 이 말이 어째?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겠지? 그럼 똑같은 풀이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런데 얘를 잘 보세요. 조금 다른 풀이를 좀 써주려고 하는 거야. 자, F1, F2, F3인데 F1은 작은 쪽으로 하겠네. 작은 쪽은 아니겠지 정확하게는. 1보다는 더 어째야 돼? 1보다는 더 어째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지. F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F3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지. 그러겠지. 그러면 F1, F2, F3이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1, 2, 3, 4, 5를 F1, F2, F3한테 주는 것이 되네. 1, 2, 3, 4, 5라는 수를 F1한테도 주고 F2한테도 주고 F3한테 주는 개념이 되어버리잖아. 그러잖아. 아닌데요. 아까는 1이 1, 2, 3, 4 1이 화살표를 주는 거고 1, 2, 3, 4, 5가 받는 개념이었는데 얘는 1, 2, 3, 4, 5를 F1한테 주고 F2한테 주고 F3한테 줄 거야. 이러다 보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라고. 왜? 우리가 받는다 주는다는 개념은 이 어떤 수학적 개념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게 주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야. 받는다는 개념이 돼버린다는 소리야. 뭔만 이해되니? 사탕하고 바구니가 있으면 사탕을 바구니에 준다는 게 우리가 언어적인 생각이라고. 근데 바구니를 사탕한테 준다는 개념이 보통적인 생각이 아니라 언어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헷갈리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헷갈리면 우리가 아는 기본 틀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를 내가 줘버릴까? 실제 줘볼게요. 1을 누구한테 줄 거야? 1을 여기다 줄 거야? 여기다 1을 줄 수 있어 없어? 아, 줄 수 있잖아. 얘는 1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지. 얘도 1이 될 수 있어 없어? 1이 될 수 있잖아. 이런 개념이잖아. 그러겠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얘가 1이 들어갈 수 있겠지? 됐습니까? 2가 들어갈 수도 있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1이 중복되는 건데? 다시 그러면 얘가 1을 줬어. 얘도 1이 줬어. 얘가 1이 줬지. 그러지? 그러면 1이 1로 갔고 F2도 1로 갔어.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도 1로 갔어. 여기까지 되니? 이해됐습니까? 개수 자체가 3개가 중복이 된 거라고요. 아, 이게 헷갈리겠네. 헷갈리겠지 지금. 얘가 지금 이 문제가 똑같다면 얘가 3H5로 가야 되는데 얘가 3H5야 5H3이야 이렇게 되겠지. 뭔만 이해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자, 얘를 자, 연습을 할 때는 이제는 나중에 3H5로 작성을 할 거야. 지금은 3H5로 쓴다는 게 좀 약하네. 그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겠네.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요놈을 요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3H5라는 값이 나타나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게 힘든 이유가 뭐였냐면 중복이 돼서 힘들었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 얘를 1, 1, 1이라면, 예를 들어서 1, 1, 1이라면 나는 얘한테 무조건 하나를 더 줘버립니다. 결과적 1, 1, 1이 나오지만 부동호를 발생하게 여기다 1을 더 줘버려. 기본적으로 여기다 1을 더 줘버리면 원래 같은 값이 지연정 크기가 발생합니다. 이되니? 그러면 크다가 돼버려. 여기다는 얘한테는 얼마를 줘야 될 거예요? 크다가 되려면 1을 주면 크다가 돼, 안 돼? 얘도 1을 받았고 얘도 1을 받았으면 둥어가 되겠지. 1을 하나 더 줘야 되겠지. 그럼 크다가 되겠지. 실제로 아까 여기 얼마였어? 5였지. 5였는데 지금 얘가 1을 더 받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되겠지. 7이 돼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총 1부터 7까지의 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는 수가 되겠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되면 실제적으로는 F2는 1이었고 F3도 1이었다 이 말이에요. 1부터 7까지가 하나의 수가 결정되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1, 2, 3이 결정이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식을 바꾸면 요놈은 어떻게 볼 수 있다? 7C3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지금 방법론이 하나 더 생긴 거다 이 말이야. 이러한 식의 표현이 나오면 이러한 풀이 방법도 쓸 수가 있겠다 이 말이죠. 근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낭비야. 좀 낭비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낭비야.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래 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니까 이놈을 굳이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됐어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식이 나오면 얘놈이 3H5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헷갈리겠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 식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얘놈은 3H5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자, 2번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는 둥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라겠지. 얘는 하나는 부등호고 하나는 등호잖아. 그러면 두 번째 방법으로 갑니다. 두 번째 방법이 쉬우니까. 근데 굳이 요놈을 이렇게 바꾸지 말자는 거는 요놈 바꾸는 게 낭비일 수도 있으니까 바꾸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라는 소리고, 식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면 당연히 할 수 있게끔 문제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 이 말이겠지. 다시 말해서 두 가지 방법을 알고는 있대. 얘는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3은 1만 주면 되겠네. 얘는 그럼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6시 3으로 마무리 짓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주의사항 한 가지는 여기서 2하고 6은 개수입니다. 개수. 수가 아니라 개수야. 1개, 6개 이런 뜻이야. 2하고 6은 개수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1, 2, 3, 4, 5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 5, 7, 9, 11이 나오면 3, 5, 7, 9, 11이 나오면 여기다 3을 쓰고 여기다 11을 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3하고 11이라는 수가 아니라는 소리야. 여기가 1, 2, 3, 4, 5가 나와 3, 5, 7, 9, 11이 나와 똑같은 풀이 아니야? 그럼 여기에 있다 3, 11은 수가 아니라 개수적인 부분이라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나오면 1, 2, 3, 4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낫다 이 말이 되겠어요. 풀이상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개수적인 부분이니까. 말했어요. 1하고 6은 개수적인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30번 같은 문제가 복잡하긴 보이지만 이제는 쉽게 해결이 될 거야. 1, 2, 3, 4는 모두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자 1보다 크다. 우리 1보다 크다 써? 안 써? 안 쓰겠지. 크거나 같다를 써야지. 2보다 크거나 같다. B는 크다. 그러겠지. 그 다음에 5보다 작다. 그리고 이래 되겠지. C는 5보다 크다. 6이 되겠고 D는 C보다 크다. C가 더 크다. D는 C보다 크다. D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겠지. 그 다음에 D 플러스 1이니까 이놈은 11보다 작다. 이렇게 식의 문제를 우리가 아는 식으로 바꾸겠네. 됐나요? 그러면 이놈은 뭐하게? 2부터 5까지 개수 4개 4C2로 풀 거고 6부터 11까지 몇 개야? 6개인가요? 6개 6C2로 풀겠네요. 이러고 곱하면 순서상의 개수가 떨어지겠네요. 뭔 알겠죠? 자, 33번 아주 쉽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야.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왔어요. 왜냐면 절대값 자리에 1부터 5까지가 하나가 들어갈 거야. 뭐 얼마였어? 아까 1부터 5까지 3H5였지. 근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각각 뿔마가 있으니까 이 세제곱하면 되겠네. 이 문제는 쉬워. 문제는 0이 있을 때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쉽고 0이 있으면 왜 어려워지냐면 0은 한 개밖에 없어. 3은 뿔마 3 두 개가 있는데 0은 한 개밖에 없어서 어려워집니다. 개수가 완전 달라집니다. 0이 있을 때가 어렵고 0 없을 때는 좀 쉽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 시간 나면 여기 있는 문제 내가 내일 좀 풀어주긴 할 거거든. 여기 있는 문제 여기까지라도 한 번씩 풀어오면 내일 한번 다시 복습을 할 거야. 여기까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개념 설명을 할 거니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